자연에서 체력된 색과 문양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우주. 붉은색, 푸른색, 노란색, 흰색, 그리고 검정색의 오방정색과 간색의 조화는 전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만의 독특한 색깔과 문양을 완성시켰다. 땅에서 만날 수 있는 작은 하늘의 세계 단청. 그 하늘의 세계가 이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디지털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우리만의 고유 문양인 단청을 디지털화, 세계화하기 위한 노력이 조용하지만 쉼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근원엔 우리나라 최고의 단청장인 만봉 스님이 있다. 평생을 단청으로 살아온 노화승. 1909년에 태어나 속세의 나이로 올해 95세인 만봉 스님의 손끝엔 오늘도 어김없이 붓이 들려있다. 신심이 없으면 더 이상 단청이 아니다. 정성에 정성을 다하는 작업. 그래서 화신동체라 했던가. 그림과 최대한 밀착한 스님의 몸에선 수행과 정진의 일생이 느껴진다. 6살에 절에 들어와 8살부터 잡은 붓. 그가 붓을 잡은 계기는 당시 최고의 화승이었던 예운 스님을 만나면서부터였다. 이후 금강산 효흥사, 불국사, 경복궁, 남대문 등 한국의 대표적 단청들이 만봉 스님의 손끝에서 다시 태어났다. 만봉 스님이 당시 구원말에 직접적으로 그 화원에 참여한 인물은 아니었지만은 그 당시에 그 스승, 예원 스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당시 구한말에 역시 화원으로 그렇게 같이 참여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 밑에서 스님이 직접 배웠기 때문에 정통으로 조선시대 그 도화사라든지 또 사찰 화원의 그런 계보를 잇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의 마지막 그런 그 전통 단청 화원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분입니다. 우리 시대 마지막 단청장인 만봉 스님에게 최근에 중요한 일이 생겼다. 바로 만봉 스님의 단청을 디지털 컨텐츠화하는 작업이다. 그 덕분에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NRK 담당자들과 수시로 단청 문양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선생님 보시니까 어떠세요? 좋지 뭐. 좋으시죠? 그럼. 네. 진짜 낭교에 가져간 것도 다 넣었대요? 예예. 네. 그리고 이제 색깔이 들어간 거요. 색깔이 없지. 스님 주신 건 색깔이 없잖아요. 그 스님이 단청하신 절에 그를 사진으로 촬영해서요. 어디 가서 했어? 어디서 찍었어? 그 스님이 알려주신대. 고문사 예전에 하신대요. 아, 거기. 예. 거기 가서 돼? 예. 네. 그건 전부에 내가 다 한 거야. 고문사하고 여기 스님의 걱정은 하나다. 단청의 원형을 보존해야 한다는 것. 색상을 입혔어. 색 들어가는 것도 다 알고 너희지 덕으로 본다고 되나? 네. 그래서 스님한테 이렇게 검사를 맡으려고요. 디지털화되면서 원형의 손상을 입으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음을 잘 알기 때문이다. 스님한테만 고기국이라고 하네, 고기국. 우리군요. 지금도 물어보는 문양 하나하나의 이름을 알려줄 만큼 스님에게 단청은 특별한 존재다. 삼국시대 이후 수천 가지가 넘는 단청 문양이 아직도 이어져 내려오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다. 노승은 자신이 이어줘야 할 문양이 디지털 컨텐츠화 된다는 것에 대해 책임감이 더해진다. 그래서 더욱 눈을 뗄 수가 없다. 평생 신심으로 그려온 문양. 하지만 이제 이 문양들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스님의 마지막 점검을 거치고 있다. 색깔 안 바꿔도 괜찮겠습니까? 이대로 가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네. 이렇게 단청의 디지털화 작업은 만봉 스님의 한마디 한마디에 충실해야 했다. 특히 스님이 갖고 계신 전통 문양에 대한 고집은 작업 중간중간에 해주시는 말씀에 그대로 묻어있다. 이런 문양들이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문양들이죠. 아, 그럼요.
요새 사람들은 또 지가 자작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네. 그 맞지 않는 거를 저기 자작한다는 건 닿지 않는 짓이라고. 스님이 갖고 계신 거는 고려시대나 그건 전부 그 내가 전통을 내려놓은 그거예요. 네. 그거지 난 자작해서 하지 않아요. 네. 이건 자작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뭐 전통의 것을 어떻게 계승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스님의 생각 역시 확고하다. 그걸 어려서부터 배워야 돼. 배우고 선생님도 쫓아다니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때 쥐어 주고 이건 이거라 해야 된다 저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들 모두 배운 거예요. 네. 전부 다 그렇게 된 거라. 그런 걸 갖다가 남의 해놓은 거 보서라는 이대로 하고 그러지 그게 돼야 안 돼요. 해놓으면 딴판인데 그거 되겠습니까? 만봉 스님이 평소 제자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부분도 바로 이런 점이다. 원형은 그대로 계승해야 한다는 것. 단청이나 불화 모두 마찬가지로 원형을 완벽히 소화해야만 비로소 그때 자신의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스님이 작업한 봉원사 단청에서도 원형 위에 꽃피운 스님만의 특징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조선시대 후기 양식을 계승하면서도 그 어떤 단청보다 세밀한 밀도감을 전해주는 것이 만봉 스님 단청의 전체적인 특색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스님의 단청에서 가장 큰 특징은 머리초 양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머리초는 전체 단청 양식의 특색과 장엄의 등급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여기서 빛을 상징하는 휘색대의 형상을 직선으로 도안하는 것은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스님만의 특징이다. 또 평방의 문양을 머리초나 벼라 등을 적용하지 않고 금문으로만 치장하는 방법도 스님만의 독특한 단청 문양이다. 디지털 컨텐츠화를 통해 보다 다양하게 활용될 만봉 스님의 단청. 단청 활용에 대한 스님의 관심도 대단하다. 자 이제 그런데 네, 스님. 이거 어떻게 이제 앞으로 활용을 어떻게 해줄 거예요 이제? 요거는요, 이제 문화관광부에 이제 이걸 사이트로 이제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지.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사이트가 이제 운영이 됩니다. 거기서 사이트가 운영이 됩니다. 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요. 그 뭐 다른 얘기는 없어요? 앉아. 무슨 얘기 말씀하셨나요? 아니 활용한다는 얘기는 없어. 예, 안직은 없습니다. 안직 없어? 예, 여기 다 나와야 돼요. 이제 막 시작하려는 단청 문양의 활용. 하지만 노승의 어깨는 무거워 보인다. 피곤하시죠, 스님? 피곤하시죠? 이거 보시는 것도 피곤하실 거예요. 문화의 세기라는 21세기. 단청의 활용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요즘에는 이제 문화 전쟁이라고 소위 그러지 않습니까? 그 문화 전쟁에 있어서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그 국가의 전통의 이미지입니다. 근데 이제 이 단청, 한국의 단청이라고 하는 게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이 여러 가지 많은 문화재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외국인들에게 눈에 비춰질 때 조형적으로 아름다운, 특히 색채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이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한국의 단청입니다. 물론 단청은 뭐 중국이나 또 일본도 그렇고 동남아 뭐 티벳이라든지 태국에도 단청은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처럼 그 오방색을 기초로 해서 특히 그 보색 대비를 이루면서도 수많은 문양들을 화려하면서도 통일감 있게 또 다분히 한국적으로 조형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게 바로 우리 한국 단청의 특색이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한국적인 단청의 특색을 그야말로 현대적인 그런 문양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21세기 세계 문화의 산업의 큰 기초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NRK에서 작업하고 있는 만봉 스님 단청 문양을 기초로 한 한국 단청 문양의 산업화 대비한 이런 이 작업은 상당히 의의가 있다. 이런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봉 스님의 단청 문양 8천여 개를 정리해 디지털 컨텐츠 작업 중인 주식회사 NRK. 중노동은 하겠다 이거지. 이것도 중노동에서 단청 문양의 실제 디자인 활용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 단청과 디자인,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젊은 디자인 회사다. 만봉 스님의 단청 원형을 보존하면서도 실제 디자인을 하는 유저들에겐 보다 편리한 디자인 소스를 제공하는 야심찬 작업. 수시로 이루어지는 회의 속에서 문양 하나하나에 쏟는 이들의 열정은 남다를 수밖에 없다. 단청하는 사람 이 회사 정명희 사장도 일본에서 공부한 후 패키지 디자인을 해온 디자인 분야의 전문가. 다2 개로 했잖아. 일본 유학 시절부터 우리나라의 전통 문양에 남다른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고유의 전통 문양에 대한 클라이언트들의 반응은 실망스러운 것이 현실이다. 그 문양이 우리나라 문양을 썼는데도 하물며 업체에서는 이거 일본풍이다. 그러니까 좀 제가 이제 일본에서 공부하고 왔다는 것도 작용을 했겠죠. 근데 한국 문양을 가지고 해도 일본풍이라는 말씀들을 참 많이 하세요. 이거 일본 거 아니냐. 한국 건데도 한국 거를 모르시더라고요. 그게 참 이렇게 쇼크를 먹었었어요. 처음에 일을 하면서 굉장히 쇼크 먹은 거는 왜 한국 문양인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몰라야 되나. 일본에선 전통 문양의 다양한 활용이 일반화돼 있다. 그만큼 국민 전체가 전통 문양에 익숙해 있는 것이다. 문양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자기네 문양들에 대해서 굉장히 눈에 익어 있어요. 그리고 일본 게 아니면은 이거는 일본풍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이제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일본에서 작업을 하면은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는 약간의 좀 이국적인 냄새가 난다, 한국적인 냄새가 난다 그러세요. 정 사장이 우리나라의 단청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이때부터다.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 없을 문양과 색이 우리나라의 단청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저도 이거를 하면서 이게 우리나라 단청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어떠한 우주에 관한 5가지 오행의 기초를 둬서 이게 나온 거다. 색깔도 마찬가지로 오행의 기초를 두고 문양도 오행의 기초를 두면서 거기에 따라서 나뭇잎이라든지 무슨 모양, 봉황이라든지 뭐 이런 나비 모양이라든지 이것들이 어우러지면서 기하학적인 것과 자연의 사물이 어우러지면서 또 하나의 새로운 문양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단청이라는 새로운 걸 만들어낸 거죠. 이제 단청을 응용한 디자인 작업은 기존의 디자인 전문 사무실에서부터 조금씩 시작되고 있다. 아울러 고객들의 반응에 주목하면서 그 잠재성을 기대하고 있다. 일단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원하고 어떤 이미지를 원하는지 그것들은 참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일단 개인적인 선호도 차이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일단은 시도 자체는 일단 저희가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소비자가 어떤 반응을 오게 될지 그게 만약에 반응이 좋아진다고 하면 아마 제품이 적용될 수 있는 이미지를 확대될 수 있는 쪽으로 굉장히 넓어질 거다. 전통 문양의 디자인화에 대한 관심은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곳에선 이미 화두가 된 지 오래다. 전통 문양과 현대적 디자인의 접목을 위해선 변화가 필요하다. 그동안 습관처럼 해왔던 외국 디자인을 모방하는 노력에서 우리 것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으로 변해야 하는 것이다. 여태까지는 저희 제품이라는 것이 유럽의 제품들을 모방을 해왔고 그 다음에 일본의 제품들을 모방을 해왔거든요. 그 전에도 한국적인 디자인을 실험한 분들이 계세요. 안 하신 건 아닙니다. 한국적인 형태를 갖고 실험하신 분들은 계신데 그것이
성공한 예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세계화시키고 도식화시키고 좀 테크닉한 면에서 세계적인 입장이 되기 위해서는 조금 좀 세련된 아니면 디지털화된 그런 형상화가 돼야 되지 않느냐. 전통 문양의 세련된 디지털화는 어쩌면 전통을 잇고 있는 단청 속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두 가지 문양을 갖다 놓고 이것과 이거의 조화를 이루어서 또 하나의 문양을 만들어내고 또 그리고 또 몇 가지의 문양을 갖다 놓고 나서 세네 가지 문양을 갖다 놓고 나서 그걸 또 하나의 문양으로 또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것들은 벽지라든가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벽지에서도 지금들 보면은 문양들이 거의 다가 서양 문양입니다. 서양에서 갖고 온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우리는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꽃무늬 뭐 이런 것들도. 근데 우리나라 거에서도 보면은 연꽃무늬라든지 목련무늬라든지 참 아름다운 문양들이 많은데 그거는 외국 것들은 외국에서 벽지로 만들어내 갖고서는 먼저 만들어내서 단순화시켰던 겁니다. 색상을 입히고. 우리도 그런 작업이 들어가면은 그것보다도 더 훨씬 아름다운 선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단순화된 게. 현재 단청 문양의 디지털화 작업은 이제 막 시작하는 걸음마의 단계다. 하지만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분야이기에 그 미래는 더욱 밝은 것이다. 수많은 화공들의 신심을 다하는 노력이 숨쉬고 있는 단청. 이제 장소는 바뀌었지만 디지털 과정을 통해 누구나 쉽게 만날 수 있도록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다른 나라 예를 들어보면 특히 가까운 일본이라든지 디자인 현대 산업화에서 크게 성공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강대국으로서 전 세계를 주려나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것을 본보기로 볼 때 한국의 앞날은 밝다. 왜냐? 그 전통의 이미지가 많다. 그 중에서도 단청의 그 아름다운 이미지가 화목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단청 문양에 대한 그런 콘텐츠 제작 작업, 끝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이런 거에 국가에서는 더 이렇게 보완하고 또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현대 미술에 접목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이거를 이러한 과정을 많이 거침으로써 앞으로 디자이너들이 좀 더 우리 단청에 관심을 갖고 또 우리 전통 문양에 관심을 갖고 우리의 전통 문양을 세계화하고 만방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간절합니다. 이제 단청은 더 이상 우리만의 전통 문양에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 디지털 컨텐츠로 새롭게 태어나 전 세계로 나갈 준비가 돼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나타나는 시너지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아마 이게 인터넷에 올려지면은 세계 각국으로도 갈 거고 세계 각국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나라의 문양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될 거고 접함과 동시에 그거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어떻게 응용할 수는 저희들이 외국 거 문양 가지고 응용하듯이 그 사람들도 저희 거를 가지고 응용할 수 있는 그때가 참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세계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색과 문양. 자연을 포용하고 자연에 순응하는 우리 고유의 민족성이 담긴 문양. 단청은 오랜 우리 역사 속에서 조화와 발전을 거듭해왔다. 몇천 년을 이어 단청을 그려왔던 수많은 화공들의 노력. 이제 그 단청을 우리 곁으로 오게 하는 데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